여러분들, 지금 벌고 있는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지출로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기분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매달 들어오던 월급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은퇴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수십 년에 달하는 노후를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위한 최고의 수단 중 하나인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RP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관리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었다가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겠습니다. 먼저 DB형,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반면 DC형,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지만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용 성과와 수익률에 따라 최종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P는 퇴직금을 포함해 개인이 추가로 자금을 넣고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회사에서 적립한 퇴직금, 즉 DB형이나 DC형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반드시 IRP 계좌로 옮겨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IRP는 단순한 개인 연금 계좌가 아니라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이후 개인이 추가 납입하며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핵심 계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IRP는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 계좌입니다. 가입 범위가 넓은 만큼 혜택도 다양하고 실질적입니다. 특히 IRP의 가장 큰 장점은 과세 혜택과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IRP의 핵심 혜택 중 하나는 퇴직금 수령 시의 세제 혜택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뒤 바로 지급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인 연금소득세를 부담하면서 55세 이후에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퇴직금이라도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부담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연금을 수령한 지 11년 차부터는 세율이 한 번 더 낮아져 퇴직소득세의 60% 수준만 부담하면 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 연차는 실제로 연금을 받아야만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당장 큰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연금 개시 후에는 조금씩이라도 미리 수령을 시작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IRP의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은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입니다. 일반 금융상품의 경우 이자나 배당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IRP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은 그때그때 과세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적인 15.4%보다 낮은 5.5%에서 3.3% 수준의 연금소득세입니다. 즉 IRP는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점과 나중에 적용되는 세율 자체도 더 낮다는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운영 과정에서 세금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계속 재투자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유리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IRP의 대표적인 장점 중 하나는 세액공제입니다.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 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입 금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게 되며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18만 8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가 된 ISA 자금을 IRP로 이전하면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IRP로 이전할 경우 이전 금액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일반적인 연금 세액공제 구조를 보면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IRP를 포함하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ISA 이전 자금을 활용할 경우 추가로 300만 원, 결국 최대 1,2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IRP는 과세 이연, 낮은 연금세율, 세액공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계좌라는 점에서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IRP는 단순히 퇴직금을 넣어두는 통장이 아니라 개인이 추가 납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좌이기도 합니다. 세액공제는 연간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납입 자체는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즉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더 납입할 수도 있으며 초과 납입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는 없지만 과세 이연 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IRP 계좌 안에서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뿐만 아니라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실적 배당형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와 장기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IRP는 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투자 규정도 존재합니다.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품의 경우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는 투자 성향에 따라 조정하게 됩니다. 안정성을 우선하는 투자자는 안전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수익성을 더 추구하는 투자자는 위험자산 70%, 안전자산 30% 수준으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자산 배분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안전자산에 대한 개념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예금 같은 상품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TDF나 채권 혼합형 펀드도 안전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표면적으로는 안전자산 비중을 지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주식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보다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 여부가 헷갈리는 경우에는 각 증권사 앱이나 금융사 플랫폼에서 해당 상품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퇴직연금은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워서 방치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디폴트 옵션입니다. 디폴트 옵션이란 퇴직연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사전에 지정해둔 방식에 따라 자동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별도로 지시하지 않아도 미리 정해놓은 운용 방법에 따라 자금이 관리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아무 상품에도 투자되지 않는 채 방치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바빠서 꾸준히 관리하기 어려운 사람, 장기적으로 자동 운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유용한 제도일 것 같습니다. IRP는 장기적인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계좌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에는 불이익도 존재합니다. 55세 이전에 IRP를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기타 소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는 단순히 절세 통장처럼 단기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55세 이전이라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IRP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 전체를 해지하지 않고 필요한 금액만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정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임차 보증금 마련, 장기 요양, 사망, 해외 이주, 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이 있습니다. 즉 장기 연금 계좌이긴 하지만 생애 이벤트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IRP는 단순한 금융상품이라기보다 노후를 준비하는 하나의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세이연, 낮은 연금세율, 세액공제라는 세 가지 혜택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좌입니다. 물론 IRP 역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구조, 투자 성향, 노후 계획에 맞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절세 통장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연금저축, ISA 등 다른 절세 계좌와 함께 전체적인 자산 구조 속에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테크, 노후 대비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